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 국회의원을 만나는 시간, 초선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기 하남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국회 입성한 지 한 열흘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긴 한데 이제 네. 깜짝 개원을 하긴 했는데 아직 원 구성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아직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좀 무난한 원 구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많이 봤는데 당선 후에 특히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즘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원금도 풀리고 해서 좀 좋지 않아졌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실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먼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하남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먼저 보내드리고요. 네. 코로나 감염병 사태 이후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아주 긴급하게 우리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만들어서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걸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99%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동시에 그 전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권에 조금의 활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시장 체감지수라는 게 있는데 4월 달에는 이게 80이에요. 100이 기준인데 80이었는데 5월에는 한 120 정도로 네. 된 거를 보면 굉장히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례적인 문제여서 이후에 어떻게 장기적인 문제로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재난지원금이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잘 살펴서 정부와 저희 국회에서도 이후에 장기적인 경제 플랜을 세울 때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긴급하게 상권 활력과 경제 활력을 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것을 이어가려면 지난 4일에 그 정부에서 제출한 35조 3천억의 추경 심사를 빨리 해서 그런 밑거름과 디딤돌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원내 활동에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조금은 좀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1대 국회 이제 문을 열었는데 보통 의원들의 경우,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에 많은 것들을 싣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은 고용보험의 장기적 전국민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제가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추위와 더위는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의 취업자 중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50% 정도이고요. 이후에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네. 아니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또 아니면 비정규직 임시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그 혜택이 잘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이 고용보험이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들에게 확대돼야 하고 단기적으로라도 그 기반과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지금 추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게 고용보험이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범위로 들어오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개정법을 1호 법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사회 안전망으로 포용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21대 국회 사회 안전망과 더불어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개헌의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아울러 시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도 그렇지만 전 국민들께서도 이게 87년 체제거든요. 우리 이 헌법이 지금 33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상도 변했고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헌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임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1차적으로는 코로나 국난 극복에 모든 힘을 쏟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안정화 추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개헌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뒤에는 추진하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전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총선 앞두고 작년에 북 콘서트 여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 예. 보통 정치인들은 뭐 자기의 뭐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포부 등등을 실은 책을 내는데 의원님께서는 제주 올레길 투어와 관련된 책을 내셔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좀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겠다 그런 뜻이었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보면 정치인들이 출판 기자회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나 뭐 원칙을 담은 책들 많이 쓰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비도 많아요. 이 정치인들이 책을 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첫째는 왜냐하면 기획문을 쓰게 된 첫째 이유는 거짓말 시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대표를 하지 않으려고 한 거고요. 또 저는 왜냐하면 걷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2008년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걸으면서 아, 걷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됐고요. 자, 이것이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한 호용이 갖춰지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게 제주 올레길이에요. 제주 올레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다리로 걷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마음속으로 걷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계획과 전략도 세울 수 있거든요. 이 걷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 문제도 굉장히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마 제주 올레길을 많이 걸으시면 굉장히 자기한테 많은 웰빙도 되지만 사고와 그다음에 생각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판기자면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제주 올레와 관련된 제주와 관련된 많은 좀 몇 가지 분야에서 책을 좀 더 쓰려고 그럽니다. 네, 그 부분도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 OBS에 나오신 만큼 지역 현안 관련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바 있는데 하남에서 김포 또 인천을 잇는 GTX D 노선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D 노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하남에는 철도와 지하철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남이 지금 15만에서 40만으로 가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만여 명인데요. 40만이 금방 되거든요. 우리 3기 신도시도 지정돼 있고 기존 신도시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근데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 교통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였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5호선이 하남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교통 인프라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광역 급행철도라고 생각해요. GTX인데 이미 잘 아시겠지만 A, B, C 노선은 확정이 돼서 GTX A 노선이 이미 착공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를 했지만 조금 GTX가 망해서 좀 벗어난 곳이 있다, 꼭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검토까지는 했지만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동서를 잇는 하남에서 서울 시내를 관통해서 김포까지 갈 수 있고 더 넘으면 인천까지 갈 수 있는 GTX D 노선을 만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GTX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의 공백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남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TX D 노선과 더불어서 5호선 저희 하남에 이미 이제 올해 아니면 개통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호선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를 하면서 3호선이 들어오게 연장하기로 하는 걸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지금 아직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9호선이 아마 내년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례 신사선이 그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선거 때 얘기했던 것처럼 5철 시대를 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교통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교통도시로서의 하남시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고요. 또 한 가지, 사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또 굉장히 좀 시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제도시로서의 하남, 도시 브랜드에 대한 계획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미사섬에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시겠다고요?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굴뚝 없는 항공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제 전시, 관광, 회의 이런 것들을 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단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규모 면에서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산업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이제 이런 대규모 국제 복합 단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 위치는 뭐냐면 접근성도 괜찮아야 하고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잘 갖춰야 하는데 이 수도권의 근방에서 가장 잘 갖춰 있는 곳이 저는 미사 원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에. 그래서 이 미사 원섬에 대체적으로 적게는 40만 평, 많게는 한 80만 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것들을 유치를 해서 한국이 새로운 분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이걸 통해서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도 여태까지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컨벤션 브루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그리고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경기도 하남시 그다음 민간기업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빨리 용역을 주어서 이것들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 인프라까지 갖춰지게 되면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자족 도시뿐만이 아니라 미래 도시에 대한 비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중심 도시로서 우뚝 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설계도를 갖고 계신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제 하남시에 제일 잘 모르시는 분도 계겠지만 저 미군 공여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미군 공여지가 있는데 계속 그게 이제 병원을 유치한다, 대학을 유치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다가 한 12년 정도를 아무것도 좀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를 좀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느낀 것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한국판 뉴딜 핵심은 디지털 뉴딜이거든요. 거기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그걸 활용하는 근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고요. 네. 이걸 통해서 대기업의 4차 산업 부분을 유치하기도 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한국 내에 새로운 4차 산업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 유치하는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자족 도시로서의 하남, 미래 산업 중심지로서의 하남, 아울러 교통 인프라를 갖춘 하남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최 의원님, 51%의 지지를 받으시면서 새 얼굴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고른 또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왕 저희 OBS에 나오신 김에 지역민들과 저희 시청자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특히 하남 시민 여러분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는 국회가 진짜 일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해달라고 하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것에 저희들이 잘 부응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코로나 국난 극복이 필요한 모든 것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국민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또 우리 하남 시민들께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자족도시 하남, 교통도시 하남, 그리고 국제도시도 하남에 대한 비전을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는 제가 하는 약속과 우리 국민들께는 일하는 국회로 반드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미래도시 하남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